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 투자자들의 든든한 코어 자산으로 꼽히는 S&P 500 지수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안 ETF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심을 묵묵히 잡아주는 S&P 500이 여전히 가장 무난한 선택지임은 분명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한 번쯤은 더 나은 전략이 없을지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S&P 500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안 자산들을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S&P 500의 대표적인 약점은 바로 소수 초대형주에 집중된 과도한 비중 쏠림 현상입니다. S&P 500은 500개의 종목을 담고 있어 겉보기에는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수 내 비중도 기계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상위 몇몇 거대 기술주와 AI 관련 기업들이 전체 수익률을 좌우하게 되며 이들이 동반 조정을 받을 경우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집중도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S&P 500의 쏠림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폭넓게 사들이는 VTI ETF입니다. VTI는 CRSP 미국 전체 시장 지수를 추종하여 초대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와 소형주까지 모두 편입하기 때문에 단일 ETF만으로도 미국 경제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훌륭한 코어 자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형주가 부진의 늪에 빠지더라도 중소형주의 반등을 통해 수익을 만회할 수 있어 S&P 500의 대체 후보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VTI 역시 기업의 덩치에 비례해 비중을 나누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집중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두 ETF의 편입 비중을 비교해보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으로 이어지는 최상위 픽테크 라인업이 VO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포함되어 전체적인 비율만 약 1%포인트씩 낮아졌을 뿐 S&P 500과 수익률 흐름이 궤를 같이 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거 2017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된 장기 백테스트 결과를 확인해보면 VO와 VTI의 성과가 매우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VO의 연안산 수익률은 15.41%, VTI는 14.86%를 기록하며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가장 많이 하락했던 최대 낙폭 지표 또한 마이너스 23.91%와 마이너스 24.81%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VTI는 기존 S&P 500의 투자 저변을 조금 더 넓혀주는 확장판 성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S&P 500이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S&P 500 종목들을 고른 비율로 담아내는 동일가중 ETF인 RSP입니다. RSP는 모든 편입 기업의 비중을 균등하게 맞추고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하여 초대형주에 집중된 리스크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을 담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은 팔아서 비중을 줄이고 하락한 종목은 더 사들이는 구조 덕분에 시장의 상승세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확산되는 장세에서 매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실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들여다보면 RSP가 일반적인 S&P 500 ETF와 얼마나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VO에서는 7.89%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엔비디아가 RSP에서는 모더나, 바이오테크넷, 제뉴인파츠 등과 나란히 0.3% 내외의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종목의 독주를 억제하는 평준화 작업 덕분에 상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계좌 전체가 받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가중 전략이 우수한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17년 이후 백테스트 결과 RSP의 연안산 수익률은 11.85%로 VO의 15.41%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오히려 중형주의 성격이 강해져 하락장에서의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6.65%로 더 깊게 파이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초대형 기술주 중심의 장세에서는 벤치마크를 쫓아가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P는 단독 코어 자산으로 쓰기보다 S&P 500의 종목들은 훌륭하지만 쏠림 현상이 아쉬운 분들이 일부 비중을 섞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무조건 덩치가 큰 기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기업의 근본적인 재무치를 깐깐하게 따져 편입하는 퀄리티 ETF인 QAL입니다. QAL은 높은 자기자본이익률과 흔들림 없는 이익 안정성,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꾸립니다. 빚이 많거나 펀더멘털이 부실한 기업을 사전에 속아내어 이익 창출력이 검증된 우량주에만 집중하므로 장기 복리 성장과 폭락장 방어에 모두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단순히 시가총액 순서대로 줄을 세우지 않고 기업의 퀄리티 요소를 비중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위권에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랩리서치, TJX, 일라이릴리처럼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이 엔비디아 바로 다음으로 비중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상당수가 결국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과 겹치기 때문에 쏠림 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장기 백테스트 데이터에서도 QAL은 퀄리티 팩터의 힘을 증명하며 S&P 500과 꽤나 대등하고 훌륭한 성과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2017년부터 산출된 연안산 수익률은 14.59%로 VO의 15.41%를 바짝 추격했으며 1.21이라는 우수한 소르티노 지수를 기록하며 하락 리스크 대비 수익성도 훌륭함을 입증했습니다. 지수의 무작정 탑승하기보다 철저한 펀더멘털과 재무 건전성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분들께 QAL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어 자산 대안은 뛰어난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바탕으로 초과 수익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액티브 배당가치 ETF인 CGDV입니다. 이 ETF는 기계적인 지수 추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미국의 대형 우량 기업을 선별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합니다. 단순히 현재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만 집착하지 않고 향후 성장성까지 꼼꼼히 따져 편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원금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CGDV의 포트폴리오 상위 편입 비중을 살펴보면 액티브 ETF 특유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종목 선택이 눈길을 끕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이어 브로드컴을 5.2%나 과감하게 편입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지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여러 산업에 걸쳐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 가치주와 배당주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지만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성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용 기간이 짧아 2023년 1월부터 진행된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CGDV가 액티브 ETF로서의 우수함을 증명했습니다. VO가 22.76%의 연안산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 CGDV는 이를 상회하는 25.33%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최대 낙폭 역시 마이너스 7.43%로 훌륭하게 방어해냈습니다. 시장의 기계적인 흐름에만 만족하지 않고 전문가의 예리한 판단을 통해 알파 수익을 창출하길 원하는 투자자라면 CGDV를 코어 자산으로 적극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해드린 코어 자산 대안들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각자의 뚜렷한 투자 철학에 맞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P 500보다 더 넓게 전체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VTI, 빅테크 쏠림을 원천 봉쇄하고 싶다면 동일가중 RSP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만 엄선하고 싶으시다면 퀄리티 기반의 QAL을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배당과 액티브한 가치 투자를 추구하신다면 CGDV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최적의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S&P 500의 집중도가 높으면 무조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묻지만 사실 비중 확대는 그만큼 해당 기업들의 이익과 시장 가치가 정당하게 성장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일가중 ETF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며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특정 전략이 앞으로도 영원히 유리하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모멘텀, 가치, 퀄리티 등 각 전략마다 빛을 발하는 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맹목적인 교체보다는 철저한 전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S&P 500을 지금 당장 다른 ETF로 반드시 전량 교체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인 복리 성장과 군더더기 없는 단순함이 투자의 최우선 가치라면 S&P 500은 여전히 우리 계좌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기본 선택지입니다. 다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를 섞고 싶거나 특정 종목의 집중도를 낮추거나 재무 건전성을 더 깐깐하게 챙기고 싶을 때처럼 자신의 투자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들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훌륭한 대안들을 지혜롭게 조합하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